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앞자리가 바뀐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감이 큽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재작년에 갓생살기라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물고기들 밥 주고 이제 책상 한번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업 자료 싹 준비하고 3월 3일까지 아침 9시 주 7일 매일 출근하기 갓생살기를 했었어. 이제 스티커 붙여가면서 용 스티커, 그때는 이제 용의 해였거든. 용 스티커 붙여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싸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야. 올해 나 앞자리가 바뀌면서 아침에 가끔 일어날 때 이미 8시 40분일 때도 있어. 그러면은 수업 전에만 가면 다행이지. 이런 뭔가 많은 게 변한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2, 3년 뒤에 수능 준비하고 할 때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쵸? 그때 우리의 2026년의 추억을 회자하면서 그땐 이랬지. 그때는 저 선생님 수업할 때 많이 졸고 많이 안 듣고 딴 생각도 하고 이때 이쯤에서 딴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회자하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한국사 대부분 가산점 혹은 필수로 꼭 봐야 되는 학교들이야 많아. 그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 잘 챙겨가지고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지난 시간에 나갔었던 이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명칭을 영상을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이제 내가 똑같이 뻐꾸기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이 명칭을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유득공의 저서 발해고를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는 신라가 그리고 북쪽으로는 발해가 존재했었던 이 시대에 대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쪽으로 있었던 발해부터 발해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지. 발해의 통치 체제, 통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잘 어렵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면서 수업을 듣게 됐잖아요. 대부분 모든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길 역사를 접근할 땐 인물 중심 또는 사건 중심, 제도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해서 인사제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하셨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도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물이라고 하는 입체적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공감하면서도 듣고 감정이입하면서 이제 따라가게 된단 말이야.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황산벌 전투 얘기했을 때 계백장군 얘기했잖아. 계백장군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전장에 나섰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한 마음가짐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잘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시대는 거의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당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예송농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통 성리학자들이랑 실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운건파랑 급진파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쟁이 조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의 견해와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감정이입으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와는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는 공화주의잖아요. 그치? 왕이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조금 낯선 제도들이 이제 땅땅 등장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요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더 잘 나오고, 여기 혹시 잠원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있어요? 잠원중 졸업했어? 잠원중학교 졸업했으면 아마 공감할 텐데, 이 당의 삼성육부 제도, 그리고 발해의 이성육부, 수행평가 본 적 있죠?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시 잠원중 출신, 유일한 만점자였죠. 그쵸? 이렇게 제대로 한번 수행평가 준비하려고 얼마나 본인이 많이 외워놨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테스트에서도 가장 이제 좀 여유롭게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점으로. 그쵸?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었잖아요. 그치?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게 됐지. 그치? 그래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면서 넓어진 영토에 대해서 지방을 어떻게 통제를 해요? 수도는 5개의 수도를 둬. 그래서 중경, 여기에서 경은 수도 경자라 그랬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 역시 서울이 수도잖아요. 서울 근처,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를 둘러싼 곳이라는 의미에서 수도경의 주변 기자를 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야. 그치? 그래서 경은 수도를 의미해. 5개의 수도, 가운데 중경, 서경, 동경, 남경, 북경 해서 총 5개의 수도가 있고요. 15부, 그리고 지역을 크게 15부, 이 군사적 요충지로 15부를 또 이제 나누게 되고 62주를 두게 되었었다. 5경 15부 62주 체제였었지. 자, 그리고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문왕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왕은 당과 친선관계를 이렇게 맺었었잖아. 그치? 당과 친선관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당나라의 이 제도적인 것들을 배워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육부제. 삼성육부제. 그래서 3개의 성들이 있죠. 성, 3개의 성. 요 삼성육부제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당의 삼성육부제도 알아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의 삼성육부제는 중서성, 문화성, 선조성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어떠한 안건을 발의하는 기구가 바로 문화성이고, 발의한 안건을 채택하는 곳이 중서성이면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상서성이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상서성이잖아. 쌤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이 진동에 약간 심리적 위축을 느꼈나 봐. 아, 이런 실수하지 않는데 잘. 상서성.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쌤! 하면서 이제 좀 아는 척도 하고, 이때 선생님한테 한 방 먹여야지. 자, 상서성. 여기가 이제 집행하는 기구였다. 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집행하는 집행기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옆에는 육부를 두었다. 육부. 이 육부의 명칭은 우리 조선의 육조 할 때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호, 예, 병, 형, 공. 옆에는 부가 따라오면 돼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부가 뭐 하는 곳이지? 이제 조선사 들어가면은 여기 앞에 2호 예병형 공도 비워져 있고 옆에 뭐 하는 기구인지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나라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인사가 안녕하세요. 아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관리를 등용하고 또 이제 관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인사. 그래서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뭐 있어요? 인사과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해주신 땡땡 기업의 인사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인사, 나라의 관리를 관리하는 2부가 있었고, 호부는요, 선생님이 민채한테 용돈으로 5만 원을 주면 호호호호호 웃음이 나고 그 돈을 어디에다 넣겠어요? 주머니에 넣겠죠. 정말 갖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나라고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나라고.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가 있고, 그리고 예부는요, 외교. 나라의 예의를 차리는 거야. 누구한테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뇌 빼고 듣고 있다가 왕이요. 누가 자국의 왕한테 예의를 안 갖추겠니, 얘들아? 누가 그러겠어.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왕을 대신해가지고 온 사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 외교, 병부는요, 병사, 군사를 담당하고, 형부는요, 형법, 형벌 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사법이죠. 그리고 공부는요, 토목과 건축. 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건물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돌을 깨뜨리거나 나무를 베어서 건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게 공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어디로 가지고 와? 발해로 가지고 와. 근데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를 계승한 천하가는 일본에 국서를 보냈었던 발해가 일본에 국서를 보냈을 때 무왕과 문왕 때 이미 고구려를 계승한 표방 의식들이 다 나타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는 중국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고구려만의 연호를 사용했어. 누구? 국강산 광개토 경평왕 호태왕. 우리 광개토 대왕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호,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지. 마찬가지로 발해도 발해만의 왕별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여기에서 퀴즈. 짜단, 문왕. 문왕 때 사용했었던 연호는 거짓말이죠? 농담이죠? 대흥, 보력. 전룡성법대왕의 이 불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딸들 정효공주나 정혜공주의 묘에 이제 대흥, 보력이라고 하는 불교식 연호가 사용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선왕 때는 전성기였다 그랬었지? 전성기에 어울리는 연호 뭐가 있을 것 같아? 건흥. 여러분들 대흥, 건흥. 자, 그럼 여기에서 깜짝 퀴즈. 순서대로 발해의 왕의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무왕, 문왕, 그리고 10대왕 선왕이었었잖아요. 그리고 15대왕 애왕 때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했었잖아. 그치? 배웠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 자, 무왕 때는 당과 대립했었던 관계야. 그래서 당나라는 당나라에 편입되지 않았었던 흑수 말가이가, 그리고 신라, 요렇게 셋이서 연합을 꾸렸었고, 발해는 어디랑 연합해? 일본. 그렇지. 국서 보냈었던 일본. 그리고 또 어디? 돌궐. 누가 이렇게 치는 소리였나요? 약간 돌 치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돌궐. 아시겠죠? 돌궐. 요렇게 셋이 또 하나의 연합을 형성을 하면서 당과 발해는 갈등, 대립했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장문윤을 파견해가지고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었었죠. 자, 이 무왕 때 사용했었던 연호는 뭘까? 이렇게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무왕 때는 인한, 문왕 때는 대흥, 보력, 선왕 때는 건흥 해서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뭐 얘기했어? 기억 안 나지? 맞아. 인대건.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 건이 아파. 이거 했잖아.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랬을 때 그 냉소적인 그 눈초리들 나 아직도 잊지 못해. 뭐라는 거야?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뭐래? 너무 짜맞추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다. 근데 막상 이렇게 질문할 때는 기억도 못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쵸?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 역시 발해의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중서성이잖아. 중서성에서는 하나만 바뀌면 되네. 중대성 하나만 바뀌면 되니까 쉽지. 근데 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칭이 다 달라. 바로 아까 내가 여기서 실수했었던 선조성. 그리고 상서성 집행기구인데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정정당당하게, 정당하게, 정당성. 자, 정당성은 집행기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두었겠지, 그치? 그래서 좌사정과 우사정, 왼좌, 오른우. 좌사정과 우사정을 두었는데 그 명칭이 충, 인의, 예, 지, 신. 그래서 충인의 지예 신 요렇게 명칭을 두었었단 말이야. 우리 인의 예지 인 어질다 인자야.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질다 인자 자체가 사람 인이 둘 사람이 2명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람 인이 2명 있대.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요렇게 왼쪽에 붙게 되고 둘이가 요렇게 붙어서 이게 어질다 인자란 말이야. 어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학자, 유교의 문을 열었었던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진 마음이란, 인간이란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마음이 존재해. 근데 이 선한 마음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잃게 되면서 이 선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자의 가르침에서 이어서 맹자께서도 맞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디 선한 마음인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리고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4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성선설이 되는 거야. 유학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던 4가지를 생각해봐. 인간은 나를 무엇으로서 수양해야 돼? 예로서, 도덕으로서, 인으로서 계속 수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인의 우물을 넓힌 다음에 자신의 우물에 물을 길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친구, 멀리 나아가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인의 손차성에 거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진 마음,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인 어진 마음과 정의로움, 지혜, 그리고 예절, 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4가지의 마음을 계속 수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유교에서 또 강조했었던 거 뭐가 있지? 도덕성 뿐만 아니라 충성. 그치? 그래서 충신 요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야. 인의 예지 충신 어렵지 않죠? 이 명칭이 다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 이호 예병 현공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 중국식 기관에서는 이호 예병 현공 이런 기능을 담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테스트 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에는 3가지의 부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라의 비리를 담당하는 비리를 담당한다 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비리를 감찰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막 갑자기 막 둥둥둥둥 막 북치고 대문이 열리면서 여봐라 하면은 이제 거기서 막 다 관원들 막 달려와가지고 막 수령을 막 포박하고 포승줄로 포박하고 막 무릎 꿇고 앉아라 막 하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의 일이란 말이야. 우리 춘향전을 통해가지고 한 번씩은 접해봤잖아.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이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를 찾고 시험에 빠뜨리는 나쁜 변사또를 어떻게 했어? 잡아가지고
너는 이제 파직이다. 봉고 파직이요. 이래서 두둥 막 이런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 그게 이제 발해에서는 중정대의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중국식 명칭은 어사대였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자 그대로 이해하면 외우기가 쉽다 그랬어. 그럴 문자를 적재한대. 문적원. 글자를 쌓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책으로서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름, 문적원의 이름은 비서성이기도 했고요. 당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구는 주자감이 있었고, 당나라의 명칭은 뭐였었다? 국자감. 알겠죠? 국자감이었었다. 이거를 잘 외워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의 통치 체제를 배우게 됐을 때 고려에서는 이성육부제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야. 고려에서는 이성육부제, 명칭을 그대로 써. 다만 발의하는 기구와 채택하는 기구를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중서, 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요렇게 이성으로 합치고 육부의 명칭은 그대로 이부, 예부, 호부, 예부, 평부, 형부, 공부 이렇게 육부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에서는요. 대부분의 명칭을 그대로 국자감이나 어사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 발해에서 군사제도도 뭐만 쓰면 됐어? 중앙군. 중앙군의 명칭이 뭐야? 10위. 10위였었죠. 자, 신라를 여러분들이 쓰는 걸 가장 쉬워했었는데 신라 때 체제를 완성했었던 인물이 누구였어? 바로 신문왕이었었지. 그치? 신문왕. 신문왕 때는 이제 크게 중앙제도로서 전국을 나눈 다음에 그 전국에다가 몇 개의 관청을 넣었죠? 몇 개의 관청을 넣었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래서 문제야. 빈칸을 앞으로 더 뚫어야 되겠어. 시험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 집사부 포함 14관부 제도. 13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빈칸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넘겼지, 여러분들. 네, 잊지 않겠어요. 14관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포함하면? 집사부를 포함하면 14관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서 복수장관제를 채택하고 있었었다. 이런 내용들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집사부의 장관, 중시 또는 시중의 기능이 강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집사부의 장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 반대로 누구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된다 그랬었어? 그렇지. 상대 등의 기능은 약화되는, 우리가 이것을 반비례적 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얘들아. 집사부의 권한의 이 중시의 권한이 약화되면 반대로 상대 등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귀족층들의 이 권력이 더 강해지고 왕권은 어떻게 돼요? 약화되겠죠? 그치? 상대 등의 권한 약화되면서 왕권은 강화돼. 하지만 이게 다 음의 상관관계 또는 반비례적 관계라는 거야. 상대 등의 권한이 향상됐어. 반대로 왕권과 집사부의 장관의 기능은 약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제도는 전국을 몇 주로 나눴어요? 고구려의 영토에다가 3주, 백제의 영토에다가 3주, 그리고 신라의 영토에다 3주를 두어서 구주, 오소경. 여기에서 오소경을 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수도, 경주, 금성이 너무 어디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 치우친 것을,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구주 오소경 제도, 그리고 상수리 제도도 있었고, 상수리 제도는 귀족에 대한 이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김이 센 귀족들의 자제를 수도로 데리고 와서 인질로 삼는 제도인데, 이 상수리 제도 기억 잘 해놔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상수리 제도는 고려에서 왕건 때 기인제도라고 하는, 모셔온다라는 의미의 기인제도로 명칭이 달리 쓰이게 된다. 오케이? 하는 일은 비슷해. 하지만 명칭만 바뀐 거야, 얘들아. 자, 기인제도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라의 군사제도. 신라의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앙군은 구서당으로 신라민뿐만 아니라 고구려민, 말갈민, 백제민까지 다 두루 지원할 수 있었어. 그쵸? 여기에서 민족을 융합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했었던 신문왕의 노력이 느껴지는 것이야. 지방군은 구주의 한정식인데 10정이야. 9 곱하기 1은 뭐야? 9죠. 그치? 9 곱하기 1은 9인데 10정. 그 이유는 무엇이다? 왜 한 주에 2개야? 그렇지. 국경지대인 발해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 주에만 2정씩 배치했다. 오케이? 2정 배치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 12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2강에 대한 내용 잘 봐주세요. 12강. 뭐라고 써져 있어? 나 왜 14강, 혼자서 14강을 펼치고 있냐? 12강은 후삼국 시대와 고려 건국이지, 그치? 이 후삼국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바로 신라 하대에 왕권이 약화되고 반대로 지방 귀족들, 지방에 스스로 성을 쌓고 성주 또는 영주를 자처하는 이들, 장군을 자처하는 이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게 된단 말이야. 그들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호족 세력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나라를 세우게 돼.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대표적으로 견훤의 후나라. 후나라가 뭐야? 후백제. 그리고 이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었던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누구인가? 궁예의 후고구려. 그리고 이 궁예를 밀어내고 이 후고구려를 고려로 건국하는 이가 바로 왕건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후삼국 시대가 찾아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들아, 우리 신라가 천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신라는 이제 누가 건국했어? 알에서 나온 혁거세, 박혁거세죠? 박혁거세부터 지증왕 때까지, 그리고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그리고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 해공왕 다음에 이제 무열왕 직계가 끊기게 되면서 선덕왕 때부터 경순왕, 이렇게 끊을게요. 자, 요게 이제 선생님이 신라의 역사를 흐름적으로 이제 이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살짝 칠판 옆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신라 건국 박혁거세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요 시대를 우리가 신라 상대라고 부르고요.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
그리고 선덕왕 때부터 경순왕 때까지를 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지? 자, 그래서 이제 박혁거세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는 사회적 지배층들이 누구야? 성골이었잖아. 그치? 성골, 즉 국왕 중심의 귀족 정치였었다. 하지만 무열왕이 누구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잖아. 그치?